이게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정당이 내놓은 영장도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일주일을 결국은 비벼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만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결국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법천지가 됐지, 무법천지. 관련해서 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2차 집행을 시도한다고는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공수처가, 우리가 집행 못 하겠으니까, 경찰 니들이 직접 해! 라고 떠넘겼다가, 경찰 단독으로는 안 돼요.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해갖고 강제하는 건 안 되니까, 다시 해요. 그래갖고, 다시, 이 협조 체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니들이 알아서 체포해와 공수처가 손을 내놨다가 그러면 우리 집행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관련된 이런 부분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지휘는 해줘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그거야. 공수처장이 직접 영장을 갖고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와이프 운전기사로 채용해가지고 월급 떼먹고 쪼잔쪼잔하게 그냥 이렇게 헤쳐먹을 수 있는 거 헤쳐먹던 애잖아. 1억 5천을 해먹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헤쳐먹게 살던 애가 실제로 집에서 있을 때 기사 가자 이래가지고 기사 운전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집사람한테 운전시켜서 5년 동안 2억 5천을 거기다가 인건비로 몰아준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쪼잔스럽게 그냥 이렇게 헤쳐먹던 애를 공수처장을 시켜놓을 때 우리가 그때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공수처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일부러 이 사람을 갖다 꽂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 탄핵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공수처 내부에서도 그런데요. 우리가 어차피 지위가 불안정하고 임기제라서 어차피 1년이나 2년 하다가 임기 끝나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현장 지휘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우리한테 똥물 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해서는 되겠냐? 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부 안에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지들끼리 봐주게 하니까 기소당할 위험이 거의 없는데 공수처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본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요구당하는 건 검찰 수준의 어떤 일을 요구당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나 개인적으로 고소당하고 막 고발당하고 이러면은 나를 보호해줄 조직도 없는데 내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제 안에 벙커에 들어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찰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의 위치에 대한 파악이 됐다고. 네. 우린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지 정상이잖아. 네. 근데 오늘 새롭게 얘기를 하는 게 위치에 대한 파악이 됐다고. 표현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안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차원에 그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윤석열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현재 위치 추적 결과만 보면 어디 있을지 뻔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경찰이 위치 파악을 끝냈다라고 말하는 게 굳이 관저해갖고 쟤네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통박을 돌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실히 이번에 진짜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검찰이 진짜 썩은 조직이긴 맞는데 이런 수사는 발빠르게 엄청 잘하잖아요. 경찰도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반대급부적으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조직들이 우리가 밖에서 막 무능하다고 욕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 확실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호처를 실제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같아요. 앞에서 고양이 뉴스 보니까 앞에서 이래 하고 있대. 경찰. 그래서 지금 이 박정준 이 경호처장도 사실은 현재는 거의 뭐랄까
실제적인 장악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이 얼굴 마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노상원하고 버거보살하고 군 경력을 같이 군에 있었던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용원 후임으로 들어가서 경호처장이 된 데는 노상원의 추천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올라갔고 실제 이제 뭐 안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같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란에 깊숙이 연관돼서 관련돼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내란 수괴로 이제 무조건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세가 이광우라고 경호본부장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사실상의 실세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식이 결국은 그 경호처 애들 다 모아놓고 간부들 모아놓고 간부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군경에 속았다. 우리 지켜주기로 했는데 군경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실탄 나눠주고 무장해라. 그리고 만일에 체포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케이블 타이나 체포 용품을 내지는 총기를 구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걔네들을 체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안 됩니다. 경호처가 그렇게 뭐 누굴 체포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무산되기는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그 경호처 안에 이제 33 경호대는 이 경찰 소속이고요. 55 경비대는 이 수방사 소속이거든요. 거기가 대테러 부대 707 부대 일부 그 특파 나와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전부 다 이제 복귀 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얘네들을 복귀를 시켜라. 아마 하루 이틀 안에 그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경호처 안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직을 다 포함하더라도 사무직까지 포함하더라도 한 400명 정도가 남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뭐 200명을 추가로 차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군에서도 추가 차출에는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체포영장이 나올 때쯤 되면 경호 인력이 한 절반 정도로 줄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 출신 애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정도 숫자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갖고 해산을 시키고 만일에 거기에서 저항하거나 물리력을 쓰면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경찰 쪽에서는 이미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2주 안에 체포영장이 나오면 바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경호처가 누굴 경호하는 거냐. 우리 예전에 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를 따라다닌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진들도 거의 대부분 김건희를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윤석열이 관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경호처가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관저 안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막은 거지. 그렇지. 윤석열은 알 수 없는 앞에봐도 거야.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알 수 없는 거였어. 하긴 그 고양뉴스가 거기 찍을 때 오전이었잖아요. 예. 오전 8시에 차가 나갔어, 이미. 차가 나갔는데 그래서 그 윤건영 의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닌 것 같다고. 윤석열 안 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윤석열 출근도 잘 안 하는 인간이 아침에 해가지고 알몸으로 거기 들어갔을까? 건이가 때려서 깨우면 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고양이 뉴스 그 사진에도 보이지만 누군가 그 차를 타고 나갔잖아.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경호처에서 중간 간부쯤 되는 애가 쪽문으로 차를 내보내면서 거수경례를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직원이 나가거나 빈 차가 나갔는데 거수경례는
안 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VIP가 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음. 김건희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김건희 김건희가 그러고 나서 탔으면 나왔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약에 탔으면 뒤로 경호 차량들이 쫙 같이 따라 나왔을 거라는 거야. 내 말은. 아니, 그래서 앞에 제네시스 차량 2대가 컨보이를 하고 그 벤츠 차량 2대 중에 한 대에는 윤석열이 타고 나갔을 것이며 갔으면 아마도 그 합참의장 공간 지하 벙커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통신영장을 열어갖고 윤석열 휴대폰에 위치 추적만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없다고 치면 사실은 이제 체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가는 건데 무리하게 지금 뭐 관저를 수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저를 들어가는 이유는 체포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추가로. 수색도 수색이지만 그러면 왜 압수수색을 하면 문제가 있느냐? 아마도 그 안에는 성렬이의 물건이 아니라 김건희 물건들. 김건희의 엄청난 물건들과 무속의 증거들과 온갖 명품들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관저 안에 보관돼 있고 이게 수색을 통해 갖고 국민들한테 까져버리면 윤석열은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이 김건희의 사생활 내지는 그와 연관된 비리의 증거들이 까져갖고 터져버리면 윤석열이 막는 것보다 국민 악감정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 저걸 지키는 거예요, 쟤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었고 김건희의 물건들이 가득 찬 관저가 절대 압수수색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였군요. 그렇지. 생각해요. 감사원이 가가지고 비밀의 방을 5개를 봤지만 그 방 하나에 대한 얘기조차도 감사원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 못 봤다는 거죠. 안 보여줬을 거라는 거죠. 왜 안 보여줘? 보여줘갖고 보고서까지 썼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못할 정도니까. 안 보여줬다 해서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 아니, 직접 봤던 그 감사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고 뭐 어땠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지네들이 그걸 자체 회의를 해놓고 야, 요거는 공개하지 말자고 묻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갖고 드러내는 순간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무당집 하나가 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용달차 3개 분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무속과 관련된 거는 좀 치우지 않았겠느냐. 용달차 3개로? 네. 아마 무속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믿고 있는 최후의 갑옷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김건희 옆에서 떼놓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불안해서. 그럼 더 불안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더 집어넣으면 집어넣지 그걸 빼서 어디로 옮기질 못한다니까. 옮겼으면 따라갔지. 그거랑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니 왜 관저에 계속 있을까? 그러니까 관저가 자기가 일종의 방책을 잘 세워놓은 가장 완벽한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관저를 나가면 살 맞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근데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그게 왜 웃겨요? 뭔데 김건희가? 대통령실에 다 김건희 라인이 있는데 김건희 라인과 김용현 라인이 따로 있대요.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아니, 홍보 라인도 사진사 따로 있고, 경호 라인, 의전 라인도 다 따로 있다니까. 근데, 김건희 라인이 훨씬 더 메인인 거지, 그 안에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들이 압수수색을 막을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털릴 거고, 아마도 체포영장이 시도될 그 즈음에는 윤석열 위치 파악에 대한 경찰의 일종의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이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쳐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경호처 직원들 중에 한 일부 50명 정도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얘네가 집권에서 들어갈 때
경호처의 인원들은 원래 차출을 받잖아요. 근데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갖고 외부인 채용을 최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안에도 군이나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있지만 김건희가 공채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일종의 외부 인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돼요. 그 당시에 약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애들은 평소에 김건희가 다니던 절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쪽에서 김건희의 사병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호처 안에도 이미 들어가가지고 일종의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십상시처럼 김건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것들은 어떠한 극렬한 짓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면, 신모 지키는 이런 약간 사이비 종교 사병 같은 그런 친위대들이 지금 김건희 주변을 싸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세포나 인신 구속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이것들은 진짜 칼 뽑고 자결하고 자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분명히 경호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 라인인 거야. 김건희가 사병으로 뽑아들인 사람들. 아이, 진짜. 왜 아무튼 우리 세금으로 지를 지키냐고 도대체. 하여튼 진짜. 그런 상황인 거고요. 2주 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경찰 측에서도 그렇고 검찰 측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느리게 되면 그냥 이제 바로 체포 안 하고 구속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의 체면이 깎여요. 공수처도 체면이 깎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에 대한 존폐가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공수처는 잘 뽑았더만 이거 후보자 때거든요. 후보자 때 판사를 그만뒀대요. 오동훈 당시 후보자가. 그래가지고 왜 그만뒀냐 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 판사의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상당한 중압감, 부담을 느껴서.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야. 판사를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왠지 그 얘기는 목돈이 들어와서 판결 하나 조져놓고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옷 벗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그런 자리 아니에요? 힘든 자리지 사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어? 그냥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결국에 이거 뽑은 거는 뭐냐면 야 심약하네. 공수처장을 뽑아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눈치 보면서 적극적으로 못할 만한 애로 무능한 뽑아놔. 애로 하나 뽑아놔. 라고 간 거죠. 문제는 공수처장은 왔다 가는 자리니까 있는 거지만 공수처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권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공수처가 사라져버리거나 이게 민간 쪽으로 넘어가서 검찰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무기를 하나 뺏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거의 다 포토라인에 세워왔었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법수호를 하니 법 집행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리를 연명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시다가도 다음 정권이 되거나 권력이 떨어지면 전두환이 잡아놓고 노태우도 잡고 이명박이도 잡아놨어. 근데 윤석열이를 못 잡아넣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검찰 힘 없구나, 소용 없구나, 무기력하구나 라는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윤석열이 다 끝났어. 윤상현도 인정을 했어요. 윤상현이 멋진 말을 했죠. 지금 헌재 수사기관, 판사, 경찰, 군대가 다 오염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배신 때렸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됐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서 다 버림받았다는 얘기거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약해진 윤석열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도 검찰이 이만큼 할 수 있는 조직은 검찰밖에 없잖아. 경찰 못한다니까. 군 수사기관 못한다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윤석열을 털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관련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판결이 지금 고검에 올라가 있거든요. 고검에 올라가 있는데 서울고검에서 밤을 새면서 그 서류들을 다시 다 증거들을 재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청하우 의원 말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발자이기 때문에 고검에서는 아무래도 뒤집힐 수 있을 것 같다. 고법? 고등법원에서는. 그래서 고법에서는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걸 통해 갖고 김건희도 같이 말아 넣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명태균을 붙들고 있는 창원지검이 아직도 뭔가 큰 카드들을, 포렌식이라든지 뭐 음성 파일 2만 개면 많았잖아? 이게 안 꺼내놓고 쥐고 있는 게 조만간 체포가 되고 난 다음, 윤석열 체포되고 김건희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힘 빠져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터트려갖고 김건희도 세트로 같이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러한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내란 세력 단죄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의 유혈 충돌 사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순히 지 스스로 나와서 오라를 손 내밀고 오라 받고 수갑 차고 나올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죽겠다고 자해를 하가면서 덤비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게 결국은 동원되는 모양을 결국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하게 됩니다.